안녕하세요. 따뜻한 보건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감염병 단원의 수업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염병 단원을 배우는 날이죠. 선생님 잠깐 칠판에 필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교과서 꺼내시고 교과서에 해당 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칠판 준비가 다 됐는데요. 오늘 감염병의 왼쪽에 이렇게 2명의 친구가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건강해 보이는 친구가 있죠. 이 왼쪽 친구부터 오른쪽 친구한테 가는 사이에 1, 2, 3, 4단계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단계들을 차근차근 칸들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선생님 오늘 시작하기 전에 퍼즐놀이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사진을 6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6조로 나눠서 앉았으니까 사진 6개가 있는데 이 사진으로 퍼즐놀이를 할 거니까 한 조씩 가져와 주세요. 이거 지금 퍼즐이 이제 그냥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은 각각 여러분들이 직접 15개로 자르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5조각으로 잘라주시면 바로 뒤에 있는 조 친구들이 맞출 건데요. 너무 작고 시스럽게 자르지 마시고 적당한 크기로 15개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르셨으면 앞에 조가 자른 조각은 뒤에다 주고 뒤에 조가 자른 조각은 앞에 조에다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작하면 퍼즐을 맞춰볼 건데요. 퍼즐 맞추고 가장 먼저 맞추는 조가 손을 들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퍼즐놀이 잘 해봤습니다. 집중력이 좋고 협동심이 좋은 조가 1등을 했네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었죠? 선생님이 완전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감염병 보이시나요? 30쪽에 많은 감염병들 중에 4개의 감염병의 증상을 소개하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감염병 중에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 사진일까요? 눈이니까 유행성 결막염 틀렸습니다. 지금 눈의 모양을 보면 눈이 무슨 색깔이죠? 네, 맞아요. 노란색이에요. 유행성 결막염은 균이 눈에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이 될 텐데 노란색이라면 네, 맞습니다. A형 간염으로 인한 황달 증상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진은 좀 더 쉬워지겠죠? 두 번째 사진은 네, 맞습니다. 유행성 결막염.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두 번째 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피부에 보니까 붉은 반점들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떤 질환일까요? 여러분들이 말한 게 아쉽게도 아니고 이 그림의 질환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우리 성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오늘 감염병을 배우면서 감염병 중에 하나인 성매개 감염병의 에이즈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96쪽에 있습니다. 함께 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질환은 뭐죠? 네, 폐의 모습인데 폐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두 번째에 있는 결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가지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칠판에도 써뒀고 사진도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배우는 감염병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진지하게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의 발생 과정과 면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네, 잘 읽었습니다.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볼까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직소판 학습지를 나눠줄 건데요. 각 조에서 한 장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한 장 가져가서 지금부터 직소판에 보면은 4가지 질환이 써져 있죠. 이 4가지 질환을 선생님 잘라놓은 데서 똑똑 띄어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각각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소판에 보니까 학습 목표 2번을 쓰는 칸이 있는데 이 칸에다가 지금 방금 읽었던 학습 목표 2번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 중에 꼭 하나만 가져간다면 이번과 같이 감염병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학습 목표까지 읽어봤는데 직소가 이렇게 보니까 4개 배우기로 한 질환 중에 하나만 배우면 되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자, 다들 부담 없죠? 조 번호와 이름 같이 적어주시고 지금부터 질환 4가지를 통해서 감염의 4가지 단계와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감염병의 발생 과정 30쪽의 첫 번째 단계 이름이 뭐죠? 네, 맞습니다. 병원체에 감염된 숙주입니다. 자, 병원체랑 숙주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2가지나 나왔습니다. 병원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칠판에 선생님 그림을 붙여놨죠? 네, 뭐 같아 보이나요? 맞습니다. 세균이랑 바이러스 이런 애들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그 자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우리에게 감염병을 가져다주는 병원체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체에 감염된 숙주는 네, 거기에 감염되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네, 맞아요. 원숭이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모기도 그렇고 병원체에 감염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1단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써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각각 지금 직소판에 보면은 1단계는 아주 쉽게 썼을 텐데요. 예방 방법은 내 질환에 맞는 예방 방법을 써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예방 방법 얘기해 볼 건데 집중하고 있다가 내 질환에 맞는 예방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다 하면은 그 칸에 정확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격리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격리는 말하자면 숙주를 위험 상황에서 없애버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격리하면 환자들을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제외하고 배제시키는 방법이잖아요. 31쪽에 보면 감염병 전파 방지 방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1단계 격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직소판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한두 개만 한번 볼까요? 아, 네, 맞습니다. 감염병을 감시하고 검역한다는 밑에서 2번째에 있는 이 방법이 1단계에 속하는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찾아도 되고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또 받았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단계는 굉장히 쉬웠죠? 네, 맞습니다. 2번째, 그래서 2단계를 그럼 이제 배워볼 건데요. 2단계는 조금은 더 복잡합니다. 2단계는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죠? 아, 네, 맞습니다. 탈출 단계입니다. 탈출 단계 2단계 직소판에 잘 써주시고요. 탈출이라는 거는 그 탈출구가 있어요. 탈출을 하는 거죠. 환자의 몸에서 어떤 구멍을 통해서 병원체가 탈출하는 거를 나타내는데요. 자,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환자의 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질환 직소판이 있으니까 그 질환에 더 집중해가지고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결막염을 써뒀잖아요. 결막염은 환자의 어떤 구멍에서 나오는 감염병이죠? 네, 맞습니다. 눈이라는 구멍에서 나오겠고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도 같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에서는 눈물과 함께 결막염 바이러스가 빠져나옵니다. 이건 쉽죠? 자, 그럼 두 번째 결핵, 이것도 좀 쉬운 편입니다. 어디 구멍에서 나오는 거죠? 네, 입이랑 코라는 구멍에서 이 병원체들이 나오죠? 이거는 눈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균입니다. 입이랑 코에서 뭐가 나오면서 결핵균이 같이 빠져나오나요? 맞습니다. 침이랑 콧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A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은 우리 몸에 어떤 구멍에서 빠져나오는지 살짝 헷갈리죠? 교과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A형 간염은 어디서 빠져나오는 것 같나요? 맞습니다.
대변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항문에서 빠져나오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데 항문에서 나오는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균입니다. 마지막 에이즈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생식기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혈관에서 나오는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탈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예방 방법도 이해하기 너무 쉽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한두 개씩 써주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소판의 질환에 집중해 가면서 필기를 잘 받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탈출 단계를 막으려면 개인위생과 환경위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선생님 써주죠. 자, 그럼 개인위생 관리. 예를 들자면 결핵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못 빠져나오게 하려면 구멍에서 맞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입을 막아버리니까 균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아요. 환자 입장에서 하는 건 다 탈출을 막는 게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탈출과 그 바로 직후의 단계를 막는 게 바로 2단계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쪽에 보면은 다양한 전파 방지 방안이 있는데 손 씻기, 보호구 착용 이럴 때 환자들이 철저하게 해주면 그럼 2단계를 막는 좋은 예방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도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전파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전파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파와 침입 단계로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파와 침입 단계는 그 환자 구멍에서 빠져나온 그 세균과 바이러스와 곰팡이가 어떤 물체나 혹은 바로 직접 이렇게 통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에게 딱 건너가는 전파 단계와 그 건강한 사람의 또 다른 구멍으로 탁 들어가는 침입 단계, 이렇게 전파와 침입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파와 침입 단계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또 무엇이 들어가는지,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는지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적어줄 건데요. 특히 이 전파와 침입 단계는 직접 전파랑 간접 전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는 교과서에 보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손이랑 입에서 나오는 침이 있는데 어떤 게 직접 전파 같나요? 맞아요. 입에서 나오는 침이 직접이고 손을 통해서 가는 게 간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바로 침이 들어가는 경우는 직접 전파. 손에 침이 묻었는데 그 손을 또 악수해서 만지고 그래서 그 손이 또 그 사람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간접 전파가 되겠습니다. 직접 전파를 통해서 보면 유행성 결막염은 직접 전파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유행성 결막염은 눈이라는 건강한 사람의 구멍을 통해서 다시 균이 들어가면 전파가 되는 건데요. 눈과 눈이 직접 눈물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유행성 결막염은 직접 전파가 없습니다. 결핵은 어떨까요? 결핵은 어느 구멍에서 나오죠? 맞아요. 입코에서 나와서 상대방의 입코로 다시 들어가면 결핵에 침입을 받은 상태가 됩니다. 입코에서 뭐가 들어가나요? 네, 침이 들어가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침이 전파될까요? 맞아요.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 같을 때, 그럴 때 직접 전파, 결핵의 직접 전파가 아주 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A형 간염은 아까 항문에서 나온다고 여기 지금 칠판에 써 있는데 항문에서 나와서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입으로 들어가야지 침입이 됩니다. 항문에서 눈으로 들어가도 침입이 되지 않고요. 코로 들어가도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야 침입이 되기 때문에 A형 간염은 항문과 입이 만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전파의 과정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즈는 직접 전파 과정이 있는데요. 에이즈는 아까 나온 구멍인 탈출 구멍인 생식기와 혈관에서 다시 그 구멍이 다시 들어가는 침입 구멍이 됩니다. 그래서 생식기가 직접 전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성관계 상황, 그리고 혈관과 혈관의 피가 직접 혈관에서 혈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수혈 같은 상황, 이 직접 전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직접 전파에 대해서 배웠는데 간접 전파는 아까 본 것처럼 손과 같은 다른 어떤 물체를 통해서 균이 한 번 전달이 됐다가
건강한 사람에게 침입되는 전파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접 전파가 잘 되려면 균이 매우 강해서 손이나 어디 물건에 묻었을 때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아 있다가 침입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것들은 물을 통해서는 절대 전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서 물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균이 잘 전파되는 간접 전파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막는 방법도 그리고 오버하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유행성 결막염은 간접 전파가 가능한데요. 눈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눈물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했죠. 눈물은 손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묻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손잡기 같은 상황에서 간접 전파가 됩니다. 결핵은 진짜 균이 강한데요. 입코를 통해서 빠져나온 침이 건강한 사람의 입코로 들어가려면 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공기 중에 그냥 떠다니다가 공기를 통해서 간접 전파가 되는 균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간접 전파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전파가 될까요? 맞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기만 해도 공기를 통해 간접 전파가 되는 아주 무서운 균입니다. A형 간염의 경우에도 간접 전파가 가능한데요. 아까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면 전파가 된다고 했죠? 대변에서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면 전파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대변에서 어떻게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냐, 뭐를 통해서 들어가냐면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간 상황 뭐가 있죠? 식사 상황에서 맞아요. 간접 전파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에이즈는 피와 피를 통해서 간접 전파가 아주 쉽게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피가 가끔씩 묻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사기, 면도기 같은 물건들입니다. 여기에 에이즈 환자가 사용한 주사기나 면도기를 다른 건강한 사람이 사용하다가 혈관에 상처가 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묻어있던 피 그리고 에이즈균이 상대방 건강한 사람의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에이즈 감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여기서 에이즈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성매개 감염병이기 때문에 모두 생식기로 당연히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에는 밥 먹기, 손 씻기 이런 거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고 손 같이 잡는다고 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에이즈가 감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전파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나 오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괜히 피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신질환도 감염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옮긴다고 생각해서 다른 정신병원에다가 가둬놓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파 과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과도 함께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전파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편견이나 오해를 줄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가지 단계와 4가지 질환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소판에다가 예방 방법을 잘 썼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각 조에다가 직소판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직소 빙고판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자, 직소 빙고판 오늘 빙고 하려고 하는데요. 자, 빙고 칸이 몇 개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16개 있죠. 자, 여러분들 각 사람의 직소판에도 예방 방법이 몇 개 있죠? 네, 4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적은 각각의 질환에서 예방 방법을 각 단계에서 하나씩 직소판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기 거를 잘 적지 않으면 빙고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방 방법 보면서 잘 고쳐주고 직소가 맞아야지 인정이 되겠죠, 빙고가. 그래서 지금 잠깐 직소판을 고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친 다음에 빙고판에다가도 같이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정답을 부를 건데요. 1조부터 정답을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직소판에 보이는 것처럼 예방 방법 얘기해주고 어떤 질환인지 얘기해주고
그 질환의 몇 단계를 차단하는 방법인지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질환, 같은 예방하는 단계에서 같은 방법을 쓴 다른 조 친구들은 친구가 말한 빙고를 같이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조부터 하나씩 빙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빙고는 세 줄 빙고 만들고 빙고 외치면 아까 퍼즐이랑 같이 합산해가지고 이번 수업의 1등 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소 플러스 빙고까지 잘 맞췄는데요. 오늘 집중을 잘한 3조에게는 선생님이 보건실에서 상품을 줄 테니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보건실에 와서 상품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1번이랑 2번 아까 배웠는데 2번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맞아요.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단계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오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배운 매우 고차원적인 학습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오늘 수업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신체 기관별 질환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